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2달 살기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최신 정보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르헨티나 여행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물가입니다. 우선 물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게 되게 많은데 워낙에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아르헨티나 경제 망했다, 물가가 세계에서 제일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외식 물가는 오히려 한국보다 좀 더 비싼 느낌이 많았습니다. 물론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있잖아요. 제가 그때 세트를 시켰었는데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한국 진짜 2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느꼈었는데 나중에는 버거킹을 가게 됐습니다. 버거킹에서는 세트 메뉴 제일 큰 라지 사이즈로 시켰는데 16,000원인가? 그렇게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술 물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되게 많습니다. 마트에서는 와인부터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술 마시게 되면 푸에르토 마데로라는 곳으로 갈 텐데 거기는 강가에 이렇게 술집들이 축축축축 있어요. 여기 술집, 여기 술집, 여기 술집, 여기 술집 이렇게 다 술집의 카페인데 보통 이곳에서 마시게 될 거예요. 애들이랑 만나면은 파티를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 마시게 되면은 이제 맥주 한 잔이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많이 비싸지 않고 제가 있을 때가 한 5,500원? 6,000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헨티나 진짜 싼 물가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도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남미에 대한 정보가 사실 되게 많지 않으니까 되게 단편적인 면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남미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규빈이 이거 납치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총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갔을 때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안전한 느낌이었고 되게 유럽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들어가면 진짜 안 된다, 경찰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 주변 상인들도 넌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리는 또 장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은 제가 2군데에서 살았어요. 한 달. 한 곳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같은 팔레르모였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곳은 아바스토라고 되게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리고 할렘 중 한 군데인 이제 온세역이라고 그 주변에서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이제 폭행을 당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소매치기 당한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을 제외한 어딜 가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강도당한 사람도 제 주변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또 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남미가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꽤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제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현지인. 근데 걔가 얘기해 주는 게 며칠 전에 한국인 한 명이 강도를 당했다, 그래서 3명한테 집단 폭행 당하고 돈도 뺏겼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범죄가 일어났다는 곳이 제가 아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강남이라고 말씀드린 팔레르모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남미 다른 나라들 중에서는 되게 안전하고 그렇지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행 가시기 전에 이제 골목골목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위험지역,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구역을 다 찾아보시고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사법입니다. 한국은 사실 인사법도 되게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포옹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뽀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볼뽀뽀를 하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성추행 당한 건가? 이거 지금 남미에서는 폭행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지금이 그 순간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무서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사 중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 남자는 보통은 볼뽀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꼭 뽀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소리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만 내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좋은 인사법이죠. 그래서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초반에 갔을 때는 친구가 없으니까 제가 격투기장을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포옹하거나 아니면 악수하거나 했었는데, 제가 파티에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에 가면 또 남자 여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라틴 이제 이 남미에는 약속 시간을 되게 안 지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티 시간이 8시면은 애들이 이제 9시에 슬슬 오기 시작한다거나 해서 저랑 제 친구는 먼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티 연 사람이랑 인사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이제 포옹하거나 악수하려 그러는데 얘가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제가 굳은 거예요, 이렇게. 얘가 뭘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볼뽀뽀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이게 인사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당혹스러운 이제 경험을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3번째로 이제 인사법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문화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식사 문화가 되게 다른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보통 4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메리안다, 그리고 저녁. 여기서 이제 우리랑 다른 건 메리안다잖아요. 근데 메리안다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식사 끼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저녁을 먹는 시간에 커피나 차랑 그리고 크로와상 아니면 초코파이 같은 거, 그리고 샌드위치, 이런 거를 되게 메리안다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메리안다가 추가됐기 때문에 저녁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보통 10시에서 늦는 사람은 진짜 12시에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식사 문화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저녁 레스토랑을 저녁 7시에 여는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8시에 여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되게 늦게 닫아요. 그래서 버나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그다음 불빛도 늦게까지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밤 늦은 시간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위험한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집 돌아갈 때 또 골목이 위험한 거니까 그 부분도 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제 직접 들어가서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한 다음에 이제 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들어갈 때는 이제 누가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카페를 들어갈 때는 먼저 앉아 있으면은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레스토랑인지 카페인지는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이제 들어가가지고 눈치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되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 팀 문화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5%에서 15% 사이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전 물론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은 팁을 막 안 주면은 되게 막 화가 나서 막 쫓아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이제 주면은 좋은 거고, 전 물론 안 줘본 적은 없지만 조금 줘도 별로 상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음식 추천. 아르헨티나는 이제 미식가의 나라로 또 유명해가지고 이제 추천드릴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의 이제 돈가스, 밀라네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카라멜, 둘세 데 레체,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좀 두꺼운 만두, 뭐였더라? 엠파나다.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당연히 또 추천드리고 싶겠죠. 추천드리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 또 우리 한국인들은 되게 이 한우에 대한 국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국뽕이 되게 넘쳐서 이제 해외 나가면은 소는 당연히 한국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매번 얘기했는데, 사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와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가 소가 사람의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왜 했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첫 번째는 그 퀄리티 좋은 소를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오는 아사도입니다.
아사도 진짜 맛있어요. 전 진짜 장난 하나 안 치고 진짜 맨날 먹었어요. 맨날.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한국 라면도 되게 많이 먹긴 했는데 이 아사도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그냥 호불호가 없어요. 왜냐면 소스도 따로 쓰지도 않고 그냥 이제 오랜 시간 그 소고기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여러 가지 이제 고기를 구운 거기 때문에 진짜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도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자인데 피자는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해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르시는 게 아르헨티나는 백인 위주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백인 이민자가 되게 많기 때문인데 특히 이탈리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파스타도 엄청 유명하고 피자도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 피자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피자를 더 잘 만든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 딱 봐도 엄청 두꺼워 보이죠. 이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즈를 폭탄으로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피자를 포장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제일 큰 사이즈 2만 원이 넘는 사이즈 시켰는데 박스가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맞나? 하고 이제 딱 봤는데 이렇게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토핑이 한국보다 이제 치즈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토핑이 요만하고 난 빵이 요만해요. 아니 이건 과장이고 한 요만해요. 그래서 빵 맛도 그 도우 맛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드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파스타도 뇨끼 진짜 유명하고 그런 것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은 진짜 가시면 와인 꼭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몇천 원대에 퀄리티가 엄청 좋은 한국에서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여야 되는 몇십만 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은 와인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 1 와인 하시라고 제가 와인 추천 리스트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매일 드세요. 매일 마시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여행 오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아르헨티나랑 사실 되게 다르죠. 언제나 오시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오실 때 이제 제가 치안이 막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 실제로는 총 강도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위험 지역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밤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 명과 외출을 하거나 혼자면은 이제 골목을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달 살기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